자, 한번 봅시다. 나도. 순서 독재. 20세기죠. 20세기부터 근데 얘를 지나서 1970년이니까 이건 이때부터 시작되는 20세기의 초반부터 1970년대까지 후반까지죠. 그러니까 20세기 후반까지 소시올로지컬 사회학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대상에 대한 문화적 물체, 문화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 분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와 사회죠. 사회. 그러한 분석이 one of the two competing paths, 두 개 중에 하나죠. 상충되는 방향의 두 방향 중에 하나를 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interestingly 그죠? 흥미롭게도 shared core assumption이에요. 이 두 가지가 상충된 분석 방법을 썼는데 여기가 공통된 게 있었다 이거예요. 공통점. 그 공통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화의 산물이죠. 문화의 산물이 문화적 산물들이 그것이 책이든 노래든 패션이든 간에 뭐라고 여겨지냐면 expressive symbol입니다. 뭔가 표현되는 상징적 표현들이 있다. 상징성이 있다. 상징성. 그러면 뒤에 나와 있었던 치마 그게 문화적 산물이에요. 문화적 산물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표현 expressive symbol은 바로 changed in lockstep with 이게 이제 사회죠. 사회. 사회에서의 어떤 진화라는 것은 발전이죠. 사회적 발전과 락스텝을 함께 합니다. 면서 변합니다. 락스텝이라는 것은 거기에 발맞춰서 락스텝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발을 맞춰서 이렇게 같이 음악 나오면 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죠. 보조를 맞춰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여겨졌다. 그 공통점은 사회적 발전과 문화와 사회적 발전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발맞춰 나간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이 아저씨 알프레드 크라버가 주장한 것이 햄라인 여성의 치마 길이 이게 쉽게 말하면 문화적 산물이라고 본 거예요. 패션이니까. 패션 중에 하나의 예시로 여자의 치마 길이가 were prescribed 뭐에 의해서 prescribe prescription이 요즘 prescribe가 처방하다인데 처방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걸 형용사로 쓰면 권위적인이라는 뜻이에요. prescriptive가 권위적이고 뭔가를 규정하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규정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civilizational determinism입니다. 문명적 결정론에 의해서 규정되어진다. 여성의 치마 길이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방금 우리 위에서 읽었던 이 요지 문장 있잖아요. 이 요지 문장에서 말했던 패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심볼, 상징적 표현입니다. 사회의 발전과 같이 변하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패션이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 된 거고, 심볼이 된 거고, 이 심볼은 they were a window입니다. 이제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심볼이란 뜻이에요. 여성의 치마 길이가 윈도우, 심볼이 된 거죠. 어디로 향하는? into, 뭘 바라보는? 매크로, 전반적인 수준의 문화적 가치, 그 다음에 belief, 신념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 길이와 이 문화와 이 심볼의 문화적 심볼이 사회와의 관계성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예시로 보여준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받아서 이카노미스트인 조지 아저씨가 주장한 바는 Instead the hemline of the dress go up with the rise. 그죠? 여기서 rise는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말한 예시는 뭐냐면 치마의 길이와 경제의 성장, rise하고 같이 가더라 이거죠. 그러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문화와 사회의 발전은 공통점이 존재하더라를 첫 번째 예시로 이렇게 보여준 거고, 두 번째 예시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치마의 길이가 go down, 뭐와 함께 declines.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 립스틱 색깔하고도 나와본 적 있죠? 네. 똑같아요. 경제가 안 좋을수록 화장이 진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거를 꼭 립스틱 색깔로 말할 필요 없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표현한 거죠. 문화적인 심볼이니까, expressive 심볼이니까. 상징적, 표현이 있는,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산물이다, 표현하고자 하는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아저씨가 말하기를 치마의 길이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바로 경제의 거시적 수준에 의해서. 거시적이라는 것은 그냥 크게 본다는 뜻이니까. 전반적으로, 경계 전반적인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더라. 이런 문화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경제에 의해서, 하나의 경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거인 반면에, 뭐인 반면에 nothing but은 only니까 단순히 주장일 뿐이에요. 옥신각신하는, gobbled on, 그죠? direc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culture and 문화와 경제들 사이에서의 관계의 방향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는 주장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개, they both, 1번과 2번, 여기서 말했던 알프레드하고 저 조지 아저씨가 말했던 이 사람들이 assume, 뭐를 가정한 것이다? 치마의 길이는 누구와 관련이 있다? 선택지를 보시면 결국에는 뭐를 반영하는 거다? 사회적. Product of textile.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진짜 말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텍스타일, 직물 기술의 산물이다. 이거는 직물 기술하고 상관이 없죠. personality다. 개인의 성격하고는 상관없다. confronted, 뭐와 반대되는 거다? stereotyped belief, 뭔가 편견되어 있는 신념과 confronted, stereotype, 전혀 무관한 문장이죠. 결국에는 outside the social force입니다. 외부에서 불어오는 사회적 힘, 이거를 이제 경제라고 본 거죠. 그 경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커다란 경제의 힘입니다. 이 out은 우리가 말하는 over니까 지나치게 커진 사회적 힘, 즉 경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생활에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치는 이 경제의 반영이다. 그걸 반영하는 거다. 또는 indicator, 우리의 지표이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지표이다. 정말 그럴싸하지만 얘도 뭐 이코노믹 스테이러스는 나온 적이 없지요. 문화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니까 여기는 정답이 outside, 커다란 사회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네. 9번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의 상식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해놔서 한번 볼게요. 뭐가 명백하냐면 even a single initial입니다. 한 번에 처음 만난 것 a single encounter 처음 만난 것조차도 with a word 어떤 한 단어와 처음 마주쳤습니다. 내가 이 단어를 내가 오늘 처음 봤어요. 이것도 잠재적으로 leave a memory입니다. trace를 남길 수 있어요. 흔적을 남겨요.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흔적의 기억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왜 명백하냐면 이게 컨시더는 여기서부터 예시를 잡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단어를 처음 만났는데도 우리 기억에 남는다. 이게 왜 명백한 사실이냐? counterfactual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 counter가 반대라는 뜻이니까. fact는 진실이고. 그래서 여기와 반대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no memory trace가 만약에 그러니까 어떠한 기억의 발자국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죠? 이거는 이제 반대 경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counterfactual이라는 것은 지금 반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반증. 우리는 한 번을 마주쳐도 1회를 마주쳐도 기억에 남는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 이걸 반증하겠다. 그러면은 한 번 만났는데 기억이 아예 안 난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그 단어를 만나게 되면, 두 번째 만나게 되는 것은, 그죠? Would be exactly the same as the first time. 처음하고 똑같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낯선다 이 말이죠. 여기는. 모른다. 두 번째 만났는데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만났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no memory trace of the word. 그 단어, 두 번째 만난 단어에 대해서 기억을 전혀 못하는 것 자체가 left upon this second time. 우리가 두 번째 만난 거에도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this는 순서로 알아두세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뭐 할 때까지? 무한히. 이해가세요? 처음 만나도 기억에 난다를 증명하려면 그 반대를 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만났을 때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두 번째 만났던, 세 번째 만났던 다 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럼 학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반증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말한 게 맞지? 이렇게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반증이죠. 어떠한 기억의 발자취도 없이, 그죠? 무한히 반복되어지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결국에 meaning, 그죠? repeated가 될 수 있습니다. being retained, 그죠? meaning, trace of the meaning being retained. 이거 없이 유지되어지는, 의미가 유지되어지는 것, 그러한 발자취 없이 무한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문법적으로만 조금만 따지면 of 다음에 being이 나온 거죠. 이렇게 retained, 유지되어지는 발자취 없이. 다만 전치사와 동명사 사이에 얘를 주어로 해석하죠. 우리가 얘가 보유되지는 발자취 없이. 그래서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가 meaning이죠. 의미. 그 단어의 의미가 보유되어지는, 보존되어지는 의미, 기억의 발자취 없이 무한히 반복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if this were the case 하고 여기가 가정법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가 were입니다. 현실과 반대니까. 현실과 반대를 쓰기 위해서 시제와 수일치를 안 시켰죠. 이게 만약에 the case, 사실이라면 우리는 would be utterly, 그죠? 전혀 unable to learn, 배울 수 없다. 어떤 단어든.
이게 사실이라면 배울 수가 없죠. 따라서 it must be, 여기서 must be는 의미가 뭐예요? 틀림없이. 추측이죠. 우리는 틀림없이 뭐가 가능하다? for 의미상의 주어, to 진주어가 이렇게 나와야죠. in order 뭐 하기 위해서? for it to be strengthened. 이것이 하면 여기서 it을 누군지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답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여기서 it이 누굽니까? 이것이 강화되어지기 위해서. 여기서 it이 누구예요? 처음 기억이죠. 그렇죠. 기억이죠. 기억. 기억이 강화되어지기 위해서 upon 뭐뭐함에 따라 뭐뭐 하자마자죠. subsequence 연속적으로 노출되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다는 뜻이죠. 만나자마자 우리가 그 기억이 강화되려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여기서 맨 처음에 증명하려고 했던 첫 번째 만났을 때도 기억이 된다 라는 말이 이 글의 요지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반증을 시작한 거, 두 번째 만남을 가정하기 시작한 그 첫 번째 거, 이게 이 사람이 증명하고자 하는 첫 번째 자기의 주장이잖아요. 우리는 처음만 만나도 기억이 난다. 따라서 그러므로 결론은 therefore, 따라서 이런 반증을 통해서 it must be possible for, 처음 만난 기억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선택지를 보면 처음 만난 기억도 존재해야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발자국도 존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거 해석 같은 거 좀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의미상의 주어가 많이 나오네요. 여기서도 의미상의 주어죠. 의미상의 주어가 이거 하기 위해서, 기억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 만난 것도 발자국 자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다행스럽게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죠. 인간의 뇌라는 것도 vast,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뭐에 대한? implicit memory입니다. 기억을 implicit 시키는 거. implicit 시키는 거. implicit이 우리가 암묵이라는, explicit의 반대말이니까 explicit이 clear죠. 명백한 거죠. 명백한 거.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안으로만 명백한 거니까, 안으로만 보여지는 거니까 암묵적 기억. 나 알고 있어. 그거 당연히 기억하는 거 아니야? 암묵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걸 다 알고 있죠. 인간의 뇌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 약간 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반대되는 것은 안 읽어도 되죠. 반대죠. 이분도 뭐이긴 하지만 메모리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brought, 그죠? 기억되어지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암묵적으로 기억이 있다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단어 시험 같은 거 보면 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스스로? 네. 이 단어들 내가 다 알고 있다니. 그죠. 안 놀라세요? 아니요. 윤희 요즘 시험 보면 좀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단어 좀 좋아지고 있지 않아요? 네. 자, 우리는 암묵적으로만, 명시적으로 깔끔하게는 모르겠지만 implicit, 암묵적으로 봤을 때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시다. 그 다음 10번. 10번은 넘어가죠, 그냥. 10번을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문제예요. 문제의 정답이 뭐예요? 지금 풀어야지 이제. 아직 안 풀었어요? 나 9번까지. 여기서 말한 게 빈칸 주변을 먼저 보시면 여기서 이제 물고기가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죠. 물고기가 lose every time 짖는데 the thought that I'm trying to convey to you,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은 바로 once you, 네가 이거 하게 되면 그 조건 하에서 you will always come out successful, 너는 늘 성공할 것이다.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성공한대요?
문제겠다. 비유법이죠. 네. 문제로 살짝 풀어보세요. (11번) 풀까요? 다 풀었으면. 네. 아, 뒤로는 아직 안 풀었군요. 10, 11, 12는. 네. 10, 11, 12는 풀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저기 5강으로 넘어갑시다. 5강 프린트 안 돼 있는데. 쉬는 시간 해줄게요. 잠깐만 물고기를 생각해보자. 물고기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물에 속해 있고, 그래서 when it is the place where it belongs, 이게 속해 있는 곳으로 가면 it dominate, 우세해지죠. 네. all other things that do not belong. 거기에 속하지 않는 어떤 애들보다 더 우세해지니까 그걸 인간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try to compete with it. 얘와 경쟁하려는 더 다른 어떤 애들보다. 근데 속하지 않은. 그래서 인간이 no match죠. 비할 수가 없죠. For the fish는 as long as 뭐라는 조건 하에서 it remains in the water. 물 속에 있는 한 이것은 당연히 fish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no match예요. 게임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in order 우리가 have any power over the fish 물고기를 이기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using the tool 그죠? 뭐 하기 위해 get it out of the place of its dominance입니다. 이것이 우세한 그 지역을 밖으로 꺼내야지 우리가 이겨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려면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도 자기가 우세한 지역을 벗어나면 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세한 지역을 알아라. 우세한 지역을 알면 넌 성공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세한 지역을 알아라가 여기 선택지에서 뭐냐를 물어본 겁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으니까 제가 해석을 다 하진 않을게요. 문제만 보면 여기서 네 지역을 알아라. 너가 우세한 곳을 알아라가 몇 번에 있어요? 4번. 너 스스로에게 있어서 벌써 틀렸죠? 익숙해져라. 컴패러티브 환경을. 이거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지는 경쟁력을 키워라가 아니라 네가 우세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걸 찾으라는 소리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된다. 그럼 너는 어디서 살래?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어딜 가면 여러분들이 우세할 것 같습니까? 집. 네. 경보다도 아래 정도. 네. 내가 듣기로는 경우보다 아래라고 들었는데. 경자보다도 아래예요. 경우랑 싸우면 이게? 얼굴 사람 안 싸워서 모르겠는데. 아, 올해는 안 써. 너는 이제 성장이 멈췄고 경우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아직 2년 남았잖아요. 여학생들이 보통 고3까지 성장을 하나요? 그 전에 끝나요? 진짜요? 에? 끝나. 지금 경리는 지금 자기가 더 클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사는데? 중삼 모일 때 끝나 보통. 아니 조금씩 크고 있어요. 동아야 키 크고 있냐? 저요? 모르겠는데요. 남학생은 언제 끝나요? 근데 나도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컸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이후로는 키가 똑같은 것 같아요. 남학생은 180 이상이면 그냥 키 안 재고 살아요. 근데 학교에서 재주니까. 그땐 귀찮아서 자야지.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지금 키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때 이후로 성장이 멈췄나 봐요. 여학생들은 그러면 중학교 때 끝나요? 아니요. 사람마다 다르죠? 아니야. 전 나 키가 확 중간 큰 편은 때부터 아니에요. 컸어 지금. 초일 때 보통 150이거든요. 중삼. 그럼 너도 초일 때 150이었다고? 아니야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뭐 가정 시간에 잤지. 아니. 아니. 그죠? 나도 배운 기억이 나서 그래. 내 조금씩 크. 근데 나는 너무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너희들은 뇌가 말랑말랑할 때라 다 기억나지 않으세요? 지금 내 굳었어요. 벌써 굳기 시작했어요? 그럼 네가 잘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택하는 거죠. apply appropriate 이것도 아니고 tactic, apply 적절한 전략을 써라.
다른 상황에서 뭐 그러니까 말을 다 만들어낸 건지 잘 만들어내죠. 발견하세요. Who you are. 네가 무엇인지. 네가 누구인지라는 말은 네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operate in that rim. 그 곳에서 뭔가 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지역에서 네가 잘하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rim. 영역이란 소리죠. 네가 잘하는 영역에서. 4번이 정답이네요. 4강은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5강의 1번을 한번 가보죠. 5강의 1번. 아, 내가 오늘 어법이네. 5강을 다 끝내버리려고 왔는데. 헛된 꿈이었어요? 1번 1번. 아니야. 끝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 5강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볼게. 그럼 안 되지. 오랜만에 어법 한번 깔끔하게 한번 풀어보시죠. 몇 번이라고? 1번. 배우였네. 맞아? 뭐라 그랬어? 네? 게으르다고? 아, 어이없죠. 아, 어이가 없다고요? 왜? 이건 원래 어법 문제는 3개, 2개 있는 게 90% 거의. 그러세요. 아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찍는 방법을 출제자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계속 쓰겠어요? 아, 써요? 그건 출제자가 바보라서 그래요. 이거는 문법상만 빨리빨리 보고 갈게요. 근데 어법은 그냥 풀면 되죠. 그러니까 띵띵띵만 딱 찍고 넘어갈게요. 이건 해석 안 하겠습니다, 그냥. 1번은 뭘 물어본 문제고 1번은 뭘 물어본 게 학생들이 제가 여기 잠깐만 보세요. 내가 어법 풀 때 밑줄 쳐져 있는 거 보라고 말라고. 어법 풀 때 밑줄 친 부분을 읽는다 안 읽는다? 절대 읽지 마세요. 그 본인 여러분들 이거 딱 보자마자 선입견이 벌써 사람에 대한 관계대명사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바라보면 알았어요. 알았어요. 선생님이 틀리셨습니다. 이게 내 말은 뭐냐면 앞에서부터 차분히 네가 배운 대로 읽으라고요. 그냥 이 한 문장만 읽으면 되잖아요. 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여기만 봅니까? 여기가 책 어려운데. 그래서 driving이라는 것은 아마도 아이디어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it is such 여기서 it이 누구예요? driving이죠. driving이라는 것이 such 이거 뭐예요? such 내가 그러한 아니 such 다음에 그 단어가 어떻게 on such 아니에요? 네. such an automatic behavioral sequence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의 순서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such an automatic이면 such가 뭘 강조할 때 쓰는 게 such예요? 다른 말로 하면 so죠. so automatic이란 뜻이에요. 매우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럼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o that 이렇게 외우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such나 다른 단어로 바뀌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한 게 의미로 접근을 하면 매우 자동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적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가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크다랑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는 키가 크다. 그는 잘생겼다. 그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게 뒤에 말이 붙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자리예요? 오토매틱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자리예요. 이렇게. 부사절 자리라고 부사. 정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흔히 배울 때는 원인과 결과라고도 배웠죠. 원인과 결과, 그 결과는 이러이러할 정도라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자동적이어서 it siphon off only a small amount of attention. it siphon off 뭐라고 나옵니까? siphon이 이게 흡수하답니다.
단지 조그만 정도의 아주 작은 정도의 관심밖에 끌지 못해요. 운전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서. 내가 이 운전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늘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냥 대충 어떻게 타는지 알죠. 그냥 올라타면 자동으로 연습이 됐던 대로 몸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될 정도로 얘네들은 such automatic, 너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자연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행동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자동적이라는 게 원인이고 그 결과 이러이러하다. 이 정도로 그렇다. 그래서 정도 해석을 선생님이 좀 더 선호한다 그랬죠. 선생님은 원인 결과보다. 그래서 사람이 있으니까 whom을 쓴 거예요. 눈속임이니까 어법은 그죠? 여기 미추처인데 절대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B번은 뭘 물어보는 겁니까? 이게 학생들이 이제 뭘 많이 쓰냐면 you have done 써버려요. 그냥 you have done. 설마 그걸 물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보지 마시고 그죠? 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어려움,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그죠? 근데 그 어려움이 이거 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니까 이 문장을 여기서 관계대명사 that을 그대로 살려놓고 이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You have difficulties. in이 보통 빠져있죠. in ing. 지금 이 문장이에요. 이거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ing가 doing 하는데 doing such a task. 원래는 이 문장입니다. 근데 앞에도 difficulties 선행사가 있고 뒤에도 difficulties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 목적어를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you have doing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C는 뭐예요? 문장의 맨 앞에 동사가 있으면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형태는 앞에 부사절을 끼워놓으면 더 어렵죠. 부사절 끼워놓고 콤마를 딱 찍고 take를 쓸래 taking을 쓸래 하면 더 헷갈리죠. 뒤를 쭉 봤더니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접속사 때문에 나온 동사고 동사가 끝에까지 하나도 없네요. 그 말은 이 자리가 무슨 자리란 소리예요? 동사 자리란 소리죠. 넘어가겠습니다. 최소 5강에 2번은 빼고 5강에 3번 볼게요. 3번. 스포츠를 보면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을까요?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나 생각을 말해보지도 않았는데. 동아가 오늘 굉장히 금단 현상이 심하네요. 오늘 때가 온 거예요. 이때를 잘 버텨야 돼요. 알겠죠? 이미 한계를 넘었어요. 이미 넘었어요? 정신 나갔어요 지금. 라이터 내가 여기다 놔둘게요. 말보루로. 날 보러 오라고요? 말보루. 요즘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요즘 귀가 교정하실 때가 온 것 같은데요. 귀가 예전에는 1.5였는데 지금은 귀도 1점. 지금은 요즘은 잘 안 들려요. 여러분들 스포츠, 그러니까 올림픽 때 보면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와, 세상에 숏트랙이나 우리가 금메달 딸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도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 정말 잘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전 세계 3위면? 전 세계에서 3위면 뭘 해도 힘든 거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스포츠라는 게 스포츠 자체로서의 그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그냥 기록순위 그냥 마치 입시처럼 그죠?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지 않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스포츠를 너무 그렇게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스포츠가 some message,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바로 socio-economic inequality다. inequality, equalities, 그죠? inequalities, 불평등이라는 뜻이죠. 불평등. 불평등, inequality, 불평등이다. 그죠? 사회적,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의 불평등. 얘네들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뭔가 스포츠가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 이 칠판만 바라보고 수업을 할 때는 이 단어가 이렇게 빠지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든 게 winning is the most prevalent. 가장 prevalent, 너무 이 prevalent는 그냥 famous라고 하셔도 됩니다. 너무 만연해져 있다. 이거의 동사형도 좀 알아두세요. prevail. 너무 우리에게 이기는 것만 만연되어 있다. prevalent. organizing theme in newspaper stories죠. prevalent입니다. 가장 prevalent하고 텔레캐스트라는 것은 방송이죠. 스포츠 이벤트를 방송하는 것. 그 다음에 뉴스페이퍼 스토리에서의 이야기, 그죠? 테마, 주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prevalent, 가장 우세하고 가장 널리 알려진 것. 그게 바로 이기는 것이 다다. 이 얘기죠.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주제 중에 가장 흔한 이야기예요. 이긴다라는 것 자체가. 진 사람은 안 나오는 거죠. 이러한 믿음에는 underscore, 여러분 underscore가 뜻이 뭘 것 같으세요? 왠지 언더가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죠? 언더라는 것은 기반을 닫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underlie라 그러면 underlie랑 같은 얘기예요. 기저에 놓여 있다 이 말이니까. 이러한 믿음이 미국식 개념인 거죠. 바로 merit, 그죠? 그러한 장점에 대한 미국식 개념입니다. 그게 그 아래 기저에 놓여 있다. 이런 믿음이. 그럼 이제 이 such belief를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winning is usually attributed to 누구 때문이라 그러냐면 self-discipline, 자기 훈련.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얘는 지금 inequality인데 자기 훈련, 누구나 자기가 훈련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 아니냐. 능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또는 열심히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기는 데에 있어서 필수다. 라면 먹고도 마라톤 1등 할 수 있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an athlete이나 어떤 팀이 doesn't win, 이기지 못하면 이런 이론에 따르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assume, 뭐라고 가진대요? 그 플레이어나 그 팀이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따라서 걔네들은 deserve,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봐버려요. 그 다음에 the point here,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merit is a bad idea. 그죠? 가장 핵심은 이런 장점, 이 사람의 이런 장점들이 나쁜 생각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글의 이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the problem is, 문제는 바로 이러한 logic 또는 뭐 여기서 말하는 the point가 이 winning일 수도 있고, 그죠? 이 logic이 lead us to overlook, 누구를 관가하게 만들어버려요? 사회적,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사회적 장벽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뭐 가난 때문에 나오는 영양실조라든지 아니면 우리 네이버후드 갱이 있죠. 갱 바이올런스. 그런 지역에서 사는 사람, 범죄가 심한 지역, 그 다음에 도서관으로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죠? 거의 불가능, 그런 것이 아주 낙후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dysfunctional family.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엮이는 역기능 가족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족. 저는 차일드 케어가 전혀 없어요. 이런 사회적 베리어들은 전혀 무시한 채 자기만 훈련하면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것이 that prevent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이 developing the themselves,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데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제 순서를 따져보면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서 어떤 순서를 가세요? 첫 번째 나와야 될 것은 스포츠 이벤트 다음에, 그죠? 이 inequality, 불평등, 불공평을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온 거죠. 이긴다라는 것은 결국엔 자기 훈련에만 의해서만 된다라는 이 불평등. 불평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나온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불평등 이기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기는 것은 자기 훈련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 생각이 여기서 말하는 더 포인트입니까? 아니면 이 belief, 이러한 잘못된 판단입니까? 이러한 믿음이 오히려 미국 사회에 더 많이 기저에 있다. 라고 예시를 잡아준 거고, 미국 사회에서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쪽으로 넘어오면 딱 맞지요. The point here. 여기서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죠? 메리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메릿이라는 것은 장점이라는 말도 있고, 그 사람의 우수함, 그 사람의 우수하고 그 사람이 hard work, 재능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불공정이고 불공평이라는 메시지고 불공평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여기서의 핵심, 캠 마지막 여기에 나와 있죠. 우수함이라는 거, 우리도 이제 쉽게 말하면 엘리트 교육이라는 스포츠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될 만한 애들만 데려다가 선수촌에 넣고 엄청나게 빡세게 시켜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하죠. 거기서 빚어지는 많은 불공평들이 있지요.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운동선수가 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따지 않으면 운동선수가 못 되죠. 그런 제도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자, 여기서 꼭 알아봐야 될 단어들 다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플립사이드를 좀 알아둡시다. 여기 요거. 우리는 링크, 하드워크와 탤런트를, 그죠? 바로 파이낸셜 석세스하고 연관 지었고, 반대로 말하면, 이 표현 좀 알아두세요.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파이낸셜리하게 실패하면 it must be, 반드시 뭐 때문이다? 탤런트가 없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 씁쓸하죠. 이게 경제적으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걸로만 따지면, 그죠? 열심히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죠.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리즈닝, 이러한 논리는 결국에 우리가 hold the belief, 어떤 믿음을 갖게끔 만들어요? 가난과 부자와 가난은 deserve, 그럴만 하니까 그런 것이야 라고 인정하게끔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그냥 deserve 하다라고 느끼게 만들어 버려요. 야, 당연히 그럴만 하네. 그죠? Whatever the money they have, 그들이 가진 돈이 얼마든 간에 그럴만 하니까 그 정도로 됐지라고 생각을 해버린다. 이런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inequality란 단어랑 여기서 말하는 the flip side 좀 알아두시고, 여기 불공평에 대한 이야기의 요지를 잡은 후에
이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잡아주려고 이긴다라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잘못된 판단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죠. 이게 1번으로 나온 거 좀 잘 봐두세요. 이 디스플린이 디스플린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은 꼭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디스플린? 훈련 또는 훈계, 어떤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학과 과목도 있습니다. 어떤 과목이라는 표현으로도 글씨가 내용이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의 시작이 디서플이에요. 이 디서플을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제자라는 소리예요. 제자. 그러니까 제자를 교육시키는 방법, 제자에게 교육이라는 것 자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있고 과목도 있고 훈육도 있어요. 이게 좀 혼내는 거 있죠. 그것도 디스플린이에요. 누가 자꾸 껐어요? 자, 훈육이라는 말도 있다. 그 다음 4번 어법도 이거 간단하게 보고 시간이 좀 늘 애매해요. 오늘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가서 5강을 끝내버립시다. 어때요? 좋은 생각이죠?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용독을 개강하기 전까지 끝내준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대충은 보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요.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 딱 4월 달에 개강해서 딱 갔는데 용독 끝나 있는 사람, 한 번 훑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없을걸요? 자. 그죠? 누가 1학기 때 영독을 끝내요? 애들이 영어를 열심히 안 하죠. 그죠? 열심히 하지도 않고 누가 잘 그렇게 하라고 얘기도 안 하고. 이 절대평가랑 방심하는 애들 좀 많아요. 느낌이 3번.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그게 여러분한테는 기회 아닙니까? 그죠? 그냥 열심히 안 하는 애들 냅두세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기. 자, 어법만 빨리빨리 보고 가겠습니다. 코로나. 왜 그래? 왜 그래? 정말 기가 막히네요. 여기서는 이제 country, 그죠? According to the Wikipedia, 문장의 맨 앞에 전치사 명사로 시작되면 대부분 그 뒤에 있는 주어가 수식받는 명사예요. 특히나 of나 from이나 out of 같은 거 나오면 특히나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들 중에 29 이제 우리가 텔레비전을 adopt 채택하다죠. 우리가 TV라는 거, 컬러 TV를 채택한 나라들 중에 29 had done so, 실제로 채택을 1969년까지 해서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해석을 한 이유는 얘가 누구를 가리키냐, 여기 있는 주격관계대명사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통과. 그 다음에 2번에 if 다음에 ing니까 빨리 누구 찾아야 돼요? 주어 찾아가지고 능동태냐 수동태냐 빨리 정해야 되죠. 저기에 주어가 누굽니까? 일단은 using 다음에 목적어는 없네요. 뭔가 좀 의심스럽기는 하죠. 네. 무엇을 사용하는, 현명하게 사용한다면인지 아니면 현명하게 사용되어진다면인지. 주어를 봤더니 주어가 누구예요? The addition of color. 그렇죠. 색깔을 추가죠. 그 색깔을 추가했던 것을 wisely하게 사용된다면이죠. 사용되는 게 맞죠. 그럼 여기는 원래는 it was used죠. 사용되었다면. 근데 주어가 같으니까 뺐고 주어가 빠졌어. 명사가 빠졌으니까
동사를 ing로 바꿨으면 being이 있는 게 정상이죠. 그 다음에 used가 먼저.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었다. 요 3번은 이거 되게 학생들 잘 넘어갑니다. 3번은 정말 잘 넘어갑니다. 이게 reshoot이 이게 원래 원형은 이거예요. shoot. black and white spot을 reshoot. 근데 shot이 된 건데 저기서 3번을 왜 시험 문제를 낸 거냐면 학생들이 이 like를 딱 보자마자 다 무슨 생각해요? be likely to 생각해요, 다. 근데 be likely to에서의 likely는 주어는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음이 다가 끝이에요, 원래가. 이게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 경향을 설명해 주려고 나온 투부정사예요, 얘는. 정확히 말을 하면. 근데 학생들은 그냥 이걸 묶어서 외워버리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키니까. be likely to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비동사 were reshot이에요, 그냥. 그리고 likely는 부사도 있어요. 그래서 no doubt, 의심, 당연하게도 although early color commercial, 칼라로 되어 있는 광고들, 초창기 광고들이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얘네들은 부사예요, 부사. 걔네들이 광고가 were reshot, 다시 제작되었습니다. 다시 촬영되었습니다. shoot이 촬영하다니까. shot 되었습니다. black and white spot. 이것을 다시 촬영한 것입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이게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죠. 목적어가. 왜냐면 이게 어차피 reshoot이 여기서는 사형식으로 쓰였으니까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가 하나 남죠. 네. 이해 가셨죠? 그렇기는 하지만 하고 디렉터들, 감독들은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4번에 있는 요 when하고 요것도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When sounds was introduced. 소리라는 게 소개되었을 때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face도 how to use, how to face 이거죠. 넘어갈게요. 5강을 끝낼 수 있을까? 아니요. 7번, 3개를 넣어야 되는데 8번, 9번, 7, 8, 9는 제가 해야 됩니다. 7, 8, 9. 1번? 7, 8, 9는 해야 돼요. 7, 8, 9. 3개를 넣어야 돼. 1번 왠지 3, 3 거죠. 그러면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7, 8, 9 중에 뭘 할까요? 재밌어 보이는 거. 9번? 9번 합시다. 9번. 9번. 7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 PC만 틀면 되겠네 그럼. 7번은 A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건 필요 없고 A번만 하면 돼요. 7번. A Buddhist parable bring입니까? is brought입니까? 블링이에요. 그러니까 블링블링해요? 네? 블링블링. 네. 어떻게 확신하셨어요? 뭐라고요? 아, 브링스 맞아요. 설교여서요. 뭐가 세 개여서? 아, 또 3대 3대 그걸로 풀었어요? 이런 투 라이프 그거는 그렇죠. 명사 명사 빠지고. 이거 여러분들 어법을 어디에다가 찾고 뚫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목적어 없네. 전치사 명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니에요. 근데 뒤에 이게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얘가 어디였던 거예요? 목적어. 얘가 brings의 목적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꾸 눈속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속임. 선입견으로 풀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밑줄 쳐져 있는데 보지 말란 소리예요. 제가 자꾸. 선입견이 생겨버리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부리스트들이 그죠? bring이니까 brough트가 삶의 이것을 그럼 bring to life니까 활력을 부려넣구나. 이것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여기 껴있는데 전치사 목적어가 앞으로 칸을 막아서 더더욱 그래 보였다라는 뜻이고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삼삼복지 미치.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요거 C번 이것도 그냥 이건 별로 어렵진 않은데 또 눈속임. Something so preciously 하지 말라고요. 또 발음상으로 보면 so preciously가 너무 말이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네. 왜? 누구이기 때문에 썸띵을 수식. something을 수식하는 애예요. 근데 so는 그냥 붙인 거예요. 부사니까. 그래서 precious, something precious예요. 근데 매우 precious한 something 이 말이니까 so를 붙인 것 뿐이고 so preciously로 가지 말라고요. 삼삼복지. 삼삼부칙이 또 그대로 나왔어요? 아니요. 네. 332. 삼삼이복치기요? 삼삼복치기 어딨어? 332. 야 진짜 우리 이거 웬만하면 5강 한 문제 빼고 다 끝냈네요. 5강에 9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우리가 이거는 C번. 일주일에 2강을 끝낸 거는 이번 주가 처음이네. 네. C 느낌. 괜찮아요. 느낌 있다. C가 느낌이 와요? 느낌이 C번이야. 윤이 입 딱 가리고 내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입 딱 가리고 옆에다가 야 씨바야 씨바. 여기 무당이 한 명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무당이요? 갑자기 일단 그 무당이 누구죠? 그 문제를 신앙심으로 푸는데요. 맞아서 어이없어요. 332는 진짜야 근데. 문제를 신앙심으로 풀어요? 332는 진짜야. 원래 333이었는데 바꿨어. 보세요, 신앙심이잖아요. 아. 수능 찍어라. 그 실제 잘 맞아요. 수능 찍어라 그냥. 문제. 야 수학 찍기가 쉬워요? 영어 찍기가 쉬워요? 얘 수학 30분 찍어서 맞춰요. 영어. 맞아. 맞아 얘. 30번은 정답이 1이라면 주관식 1번은 뭐 1 아니면 마이너스 7로 1이라고. 찍어서 맞았어요. 7로 찍어서 그거를 찍어요? 맞았더라고요, 걔가. 아니다. 나는 풀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풀었죠? 진짜 찍었어요? 또 틀렸어. 문제를 손도 안 대고 찍었어요? 손 댔다가 포기하고. 포기하고 찍었어요? 대단하다. 여기가 이제 뭐냐면 명백한 문제에 대한 being, cause, 그죠? 유발되는 의죠. 근데 이게 그냥 cause들을 쓰면 되는데 왜 굳이 being을 썼습니까?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똑같이 분사인데 현재 분사가 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유발되고 있는 명백한 문제점이 그죠? 그게 바로 경제 성장에 의해서 이것은 have not been ignored. 그죠? 무시되지 않고 있죠. 바로 academics. 학계에서는 그거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네. 왜냐하면 그들이 noticed 다 인식되어지는 게 by some in the economics profession. 그죠? 특히나 어떤 사람들 who attempt to incorporate this concern into their discipline. 여기서 나온 discipline은 뜻이 뭐예요? 분야. 그들의 아까 말했던 내가 학과라고 그랬죠. 분야, 학문 분야. 그 학문 분야에 학문 분야에서 이러한 고민거리들을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incorporate. 지금 뭔가 자기 분야에 지금 반영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연구하고 있는 것, 연구를 하고 있는 것, 학계 사람들의 이런 지금 뭐니까 경제 성장에 의해서 유발되어지고 있는 이런 명백한 문제들을 incorporate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lead to the development, 발전을 일으켰죠. 계속 연구를 하니까 없던 게 생겼어요. 그게 바로 environmental economics, 환경경제학이라는 게 새로 생긴 거죠. 환경과 경제를 합쳐버렸네요.
또한 여기에 연관된 연구 of environmental, natural resource네요. 그렇죠. Related study of natural resources economy. 그죠? Natural resources, 자연 자원에 대한 경제. 이런 것 또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이제 비교가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비교가 됩니다. 전통적 경제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고민한 거예요? Environmental impact, 환경적 영향이 to be라고 생각했죠. externality입니다. 외부에서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환경적 영향은. 이게 전통적인 경제학이에요. 환경적 영향은 외부에 온 거다. Something outside its concern. 이것과 연관이 있는 뭔가 바깥에서로부터 온 것이다. 이해 가시죠? 여기서의 concern은 그들의 관심 받게라는 뜻이고, 관심. 이러한 고민이고, 여기는 고민, 걱정이고. concern도 두 가지 뜻이 있지요. 그런데 environmental economist, 그죠? 환경 경제학자들은 뭐뭐를 하고 싶어 했죠. To bring this negative impact를, 이런 부정적 영향력들을 자기 분야로 다시 끌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환경 경제학이라고요. 왜 이거를 자기 관심 밖에 있는 무엇인가, 뭔가 왜 외부적인 걸로 보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가져오고 싶었는데 그린 이코노미스트로 가야 되는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approach the subject in a scientific measurement based way로 가고 있다. 이 둘 중에 뭘로 가는 거예요? 그린 이코노미스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however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그린 이코노미스트 consider this. 그럼 이것이 카테고리 에러라고 생각한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새로운 것을 발전시켰는데 걔네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해서, 그죠? 자기 분야로 끌고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환경경제학이라는 발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발전의 결과를 에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진 않죠? 네. 여기는 에러라다라는 잘못된 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얘는 발전되어 있고 잘 나가고 있는 애고. 그러려면 발전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려면 그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역접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however가 꼈겠죠, 가운데. 그러나 그들의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발전 분야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여전히 그네들이 쓰고 있는 접근 방식은 뭐였던 거예요? 바로 과학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들만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요. 그럼 아까 여기서 뭡니까? 그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무엇인가를 그것마저도 측정하는데 측정이 가능한 것만 사용하는 이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전형적인 좋은 점, 하지만 그거의 한계점. 이해 가시죠? 그래서 using shadow pricing. shadow pricing.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잠재적 가격. 잠재적 가격을 사용하는 것. 뭐 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How much people were concerned. 얼마만큼 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느냐 이거죠. noise population. 그러니까 노이즈 파퓰레이션을 측정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만 갖고 쓰더라 이거죠. 즉 다시 말하면 the way in which, 어떤 방식이냐면 경제학이 전통적으로 marginalize 했던 거 또는 ignores, marginal하고 ignore는 동의어입니다. marginal 외워두세요. 핵심에서 벗어난 게 margin입니다. 외곽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Something that cannot be priced. 가격이 측정되어질 수 없는 것들은 무시했었거든요. 전통적으로. 즉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생겼던 모든 문제 중에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점은 뭐였던 거예요?
측정 불가한 것들은 신경을 안 써요. 즉 측정 불가한 것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측정 불가한 거란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잠재적 가격만 갖고 있는 것들. 섀도우 프라이스는 매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측정 불가한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경제학이 예를 들면 IQ도 뭐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다른 Q가 있죠. EQ나 뭐 감성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뭐라고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아, 좀 얘기 좀 해줘봐. 같이 웃게. 아, 또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저녁 메뉴는 다 또 통닭이다. 누가 수업하면서 프라이드 치킨 이야기 한번 꺼내면 오늘 집에 가서 절대 그냥 못 잡니다. 꼭 시킵니다. BBQ가 최고입니까? Q는?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그린 에코노미스트들이 consider this, 이것을 그냥 야 카테고리를 잘못한 거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발전시킨 environmental economic이 잘못된 건 아니야 라고 옹호해 준 거예요. 그죠?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they believe, 그들이 생각하기에 accept that some aspect of the life, 삶의 어떤 일정 부분의 관점이 social, spiritual worth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측정 불가한 건 관심이 없었던 것은 전통이고요. 전통적 경제학이 이랬고, 새로 발전시킨 경제학은 부정적인 면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측정 가능했던 것만 쓰는데, 다시 넘어와서 그린 이코노미스트들, 아까 환경운동가들이 경제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니네들이 분류를 잘못한 것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측정 불가능한 사회적 정신적 가치들을 측정 안 하는 것은 아니라 받아들인다 라고 인정하고 끝낸 거예요. 글을. 이해 가셨죠? 측정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가치들도 얘네들은 받아들인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끝내네요. 그래서 환경경제학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시키는 새로운 부분, 전통경제학과 환경경제학. 이렇게 해서 5강을 다음 시간에 10번 하겠습니다. 5강에 10번은 해야 될 것 같네요. 5강 10번부터 다음 시간에 5강 10번, 그 다음에 6강 7강을 제가 중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3개를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끝내는 걸로 할게요. 지금